이제 테마 12번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근데 이제 작년 34회 때 두 문항이 출제되어 가지고 올해는 아마 등록사항이 나올 개연성이 높고요. 아무튼 축척 변경과 등록사항의 정정 두 가지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축척 변경에서는 여러분이 키워드가 뭐냐면 1순위가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이 숫자 위주로 1순위를 꼭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축척 변경의 절차 암기해 두시고, 자, 세 번째가 위원회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 순서대로 축척 변경은 꼭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자, 축척 변경이란 어디에서 하는 거다?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 한다. 자, 축척 변경의 대상. 지적소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 축척 변경은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거. 그거 첫 번째 기억. 자, 두 번째. 자,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하게 되면 축척 변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일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하다. 그 말은 지적도의 정밀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밀성이 떨어져 있으니까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동일한 지분 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 이 말은 통일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축척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에 축척이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면이. 그럼 싹 다 없애버리고 동일한 통일된 축척을 만들고자 할 때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일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성과의 결정이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하다. 세 번째, 지적 공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이때는 관리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축척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축척 변경은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 신청에서 할 수 있는데,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성 결여, 통일성 결여, 관리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이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요건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위원회에 뭘 거치고 의결, 세 번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뭘 받아라? 승인.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뒤끝의 절차적 요건을 거쳐야 된다. 즉, 축척 변경의 위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하면 축척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그렇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러면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고 절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의, 의결, 승인,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지문은 지금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럼 3번 이런 지문들은요, 필수 암기사항인 지문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우리가 예상 문제라든지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나중에 백선이라든지 그럴 때 한 지문이나 두 지문 넣어서 추가로 암기해 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로 암기할 사항은 아니다. 자, 그 다음, 자, 절차 나오잖아요. 절차. 여기에 3분의 2 이상의 뭘 받아라? 동의, 의결, 승인. 이렇게요. 자, 그럼 승인을 받고 나면,
자,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 축척 변경의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그래서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시행 공고. 그러면 경계점 표지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시행 공고가 되면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현재 점유 상태에 뭘 설치해라? 경계점 표지. 그럼 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면 이걸 기준으로 뭘 할 거다? 측량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면 이걸 기준으로 뭘 한다? 지적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행하는 측량이 축척 변경 측량이 되겠네요. 그럼 축척 변경 측량이 끝나고 나면 토지의 표시사항이 다 새로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기간의 각 필지별 지번, 지목,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한다. 새로이 정한다.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면적입니다. 면적. 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는데 이 경우 측량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다? 면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 측량을 하기 전과 축척 변경 측량을 하기 전과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 나고 나면 저 축척에서 고축척으로 바꿀 거잖아요. 그럼 경계의 정밀도가 또 높아지겠죠? 그럼 경계가 정밀하게 만들어진다는 말은 면적값도 정밀하고 오차가 작아질 거예요. 그럼 전후 면적을 비교해줘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때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축척 변경 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전 면적과 후 면적을 비교했을 때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축척 변경 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때 축척 변경 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할 때는 그럼 오차가 생기는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 범위 면적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산. 그럼 청산을 하기 전에 만드는 게 지번별 조서라고요. 그래서 측량을 완료한 때는 시행 공고일 현재의 지적 공부상의 면적. 그럼 이 말은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말하겠다. 그죠? 그다음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표시한 뭘 작성한다?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자, 그 다음에 청산 절차. 재고미수당 가격. 자, 청산금액 공고 볼게요. 청산금이 산정되면 청산금액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15일.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수령고지 납부 통지. 자, 그 다음. 납부 고지 받은 자는 납부 고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 납부, 6월.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지급. 이 신청은 1월 이내, 심의 의결도 1월 이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청산 절차가 다 끝나잖아요. 일단 이렇게 한번 저랑 중요 지문 살펴보고요. 제가 마칠 때 다시 한번 숫자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때 저랑 같이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중요하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청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 공고가 되고 나면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자, 축척 변경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고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다음에 위원은 지적소관청에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지명한다. 그 다음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사항 4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데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재고미수당 금액의 결정, 청산금 산정,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재검토 금액의 결정, 산정, 이의신청, 즉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축적변경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는 지역소관청이 그 기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한다. 회의 일시 장소는 개최 며칠일까지? 5일. 그럼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거 위원회 회의는 어디? 지적소관청이 주체가 되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거고 두 번째 회의는 과반수 암기하시면 되고 회의를 통제할 때는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숫자가 총 몇 번 나오냐면요. 일단 축적 변경은 숫자만 정확하게 암기를 해도 거의 한 80% 이상은 맞고 들어간다고요. 숫자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총 10개가 나와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15, 20, 6, 6, 1, 1, 그 다음 20, 30, 3분의 2 이상, 2분의 1 이상 해서 숫자가 총 10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숫자 10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이 암기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 지문이 중간에 있는 지문이 청산 절차예요. 청산 절차. 그럼 청산 절차가 15206611이거든요. 이 지문만 암기가 되면 나머지 지문들은 거의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일단 15206611을 암기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랑 청산 절차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청산 절차 가볼게요. 자, 청산 절차 다시 한번 제가 적을게요. 15, 20, 6, 6, 1, 1 이렇게 해놓고 자, 청산 절차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청산금이 산정이 되었죠. 그죠? 그럼 선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며칠 이상 공고한다? 15일 이상. 그럼 청산금이 산정되면 가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안 보잖아. 개별적으로 납부고지 수령 통지해 주는데 며칠 이내? 20일 이내. 그럼 납부고지 수령 통지서를 받겠죠. 납부 6월, 수령도 6월. 그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이의신청 1월, 이의신청은 심의의결 1월. 이렇게 해서 15206611 이렇게 암기해 두시라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청산금이 산정되었다면 공고 며칠 이상 한다? 15일 이상. 그럼 가서 봐야 되는데 안 보죠. 개별적으로 알려줘야 되죠.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520 나왔어요. 납부 6월, 수령 몇 월? 6월. 이의신청 1월, 이의신청 심의의결 1월. 그러면 15206611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되고 나면 이제 또 위쪽으로 가게 되면 2030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30 축척 변경의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시행 공고가 나면 지상의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 며칠? 30일 이내. 그러면 2030 끝났죠. 그죠?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경계점 표지 며칠? 30일. 자, 끝나고 나면 이제 토지 소유자와 관련해서 숫자가 2번 나와요. 토지 소유자와 관련해서 2번 나오는 게 여기에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한 번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을 누구로 해라? 토지 소유자. 근데 시행제한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까지 보면 숫자가 딱 10개라고요. 그럼 숫자 10개부터 여러분이 먼저 일단 암기하시라고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정리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자, 종합적으로 정리하죠. 1번 숫자죠. 그럼 숫자 하면
15, 20, 6, 6, 1, 1, 20, 30, 3분의 2 이상, 2분의 1 이상. 이렇게 해서 숫자 10개, 암계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문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저랑 정리해 볼게요. 자, 절차와 관련해서. 자, 볼게요. 절차와 관련해서 축적 변경은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예,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의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면 절차적 요건은 동의, 의결, 승인 순서를 거쳐야 한다. 이게 절차적 요건, 절차적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봅니다. 지적 측량, 축적 변경 측량이 끝나고 나면 전후 면적을 비교한 지번별 조서 봅니다. 시행 공고를 현재 지적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표시한 뭘 작성한다고요?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그럼 지번별 조서에는 증감 면적의 비교표가 지번별 조서에 작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증감 면적의 비교표. 자, 지번별 조서가 뭐냐? 증감 면적 비교표입니다. 그럼 증감 면적 비교표가 만들어지면 17번지 소유자의 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났다, 18번지의 면적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다, 그 비교한 표가 만들어지면 그걸 기준으로 뭘 한다? 청산을 한다고요. 그때 청산 절차가 15, 20, 66, 11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청산이 다 끝났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면 지체 없이 뭘 해라고요?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요. 여기까지가 절차라고요, 절차. 그죠? 그럼 절차에서는 암기될 게 뭐예요? 아, 증감 면적 비교표가 지번별 조서라는 게 있구나. 축적 변경 절차가 진행되려면 토지 소유자 3분 이상의 동의와 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면 그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전과 후 면적을 비교해가지고 초과할 경우에는 후 면적을 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는 청산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절차적 내용들의 지문들을 정리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위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위원회에 뭐다? 심의 의결 사항은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재고 및 등 금액의 결정, 청산금 산정,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소관청에서 회의에 붙이는 사항, 즉 중요한 사항의 내용의 심의 의결은 위원회에서 다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적 변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뭘 기준으로 해라고요? 숫자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절차, 그다음에 위원회 하면 됩니다. 위원회 파트에서는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소집을 한다라는 거. 이 정도만 가져가면 축적 변경은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6회 기출 문제거든요.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다. 적어보면 15, 20, 6, 6, 1, 1에 여기에 1에 해당하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6월 이내 여기에 66 납부 수령 6월 요거 봅니다. 그러면 1월과 6월 체크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축적 변경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볼게요. 1번. 축적 변경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이 아니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3분의 2가 아니라 몇 분의 몇? 그렇죠.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제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라면 그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은 해당 축척 변경 시행지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상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위촉한다. 5. 그래서 기억과 뒤끝해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석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잦은 토지 등으로 일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 초월호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뭐 할 수 있다? 축척 변경을 할 수가 있다. 2번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월? 6월. 청산금의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몇 월? 6월. 다시 한번 계속 반복. 15206611 계속 나와요. 자,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는 청산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뭐 할 수 있다?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몇 월? 1월. 역시 152066일에 이의신청 1월, 심의의결 1월.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청산금의 납부미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해야 하며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확정 공고 일의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 1번 지문은 여러분이 아직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의 다른 지역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고요. 2번 지금 여러분 그 예상 문제죠. 기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상 문제니까 이런 지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4분의 3이 아니라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틀렸고요. 그 다음 축척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날짜 통지와 관련해서는 그 사유가 없죠. 봐봐요. 축척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기간 사유를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되나? 통지 기간은 정해져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축척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암기한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숫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15, 20, 6, 6, 1, 1, 20, 30, 3분의 2, 2분의 1. 얘네들 숫자 10개 말고요. 만약에 숫자가 또 다른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면 돼요. 특히 지체 없이 들어가는 이런 지문들의 숫자 들어가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이 3번 지문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0일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30일인지 아닌지 이거 암기인지 아닌지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10개가 들어가는 지문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숫자가 들어가면 다 틀린 지문이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 10개 꼭 암기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4번 축척 변경이라면 지적도나 임야도, 축척 변경은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을 하지를 않습니다. 5번 축척 변경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경우에는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여기에서 1번 지문하고 이 5번 지문은 제가 과정에서 살펴봐드리지 않은 지문이에요. 제가 나중에라도 뭐 우리가 예상 문제라든지 또 뭐 동형이라든지 그때 풀어보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가 되어 있지 한 번도 되어 있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예상 문제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 빈도가 높은 지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적 변경 정리했고요. 축적 변경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문 하나도 빠지지 말고 정확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적 변경은 한 개의 지문도 빠지지 말고 숫자 1순위, 2순위 절차, 2순위, 3순위 위원에 관련해서 세 가지의 논점 반드시 나올 거니까 반드시 나온다는 것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숫자 절대로 까먹지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 테마 13번은 잠시 쉬었다 갈게요. 네.